예, 박정현 판승부 배추 한 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외아닌 장내 배추. 아, 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장내 배추. 그렇습니다. 예. 무슨 의미가 지금? 장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속이 안 좋아. 헬리콥터도 아니고 예, 왜 그렇지. 이럽니까? 예. 이상균. 보통 장내 네. 그러면 장내 유산균 이렇게 그러니까. 이어져요. 네네네네. 장내 세균 이런 거. 예. 예.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맞습니다. 이승민입니다. 네. 자, 오늘도 우승 코드를 발동해 주신 우리 정홍임 전 의원님, 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또 내부에 보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늘 오후부터 그런데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 사법장악 규탄과 자유민주 헌정수호 국민대장정. 이름이 너무 길어요. 아무튼 예, 도보 행진인데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지금 장외투쟁에 나간 겁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장도혁 당대표가 있고 송원석 원내대표, 또 김민수 최고위원 출발해서 이제 여의도 다리를 건너고 있죠. 여의도 이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시는 분, 저분들 정치인들 맞는데 뭐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피켓이 준비가 됐습니다. 침묵 그 행진을 하고 있어요. 사법파괴 3법 이제 대국민 호소 행진을 한 건데 이게 출발할 때 제가 보니까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딱 마이크를 들고 경찰에 집회 신고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침묵 행진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조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천막은 아직 있나요? 천막 농성. 예. 그 9to6인가 그 했던. 그러게요. 예. 그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원금 특검 네, 때문에 맞아요. 천막 농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권 사법장악 규탄을 위한 침묵의 도보 행진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저라고 매일 이런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진짜 리더십이 부재다. 완전히 오합지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러니까 피켓도 나중에 준비가 되고 예. 집회 시위도 안 해갖고 이제 한마디도 못하고 네. 마치 또 침묵 시위를 하는 척하면서 이제 네.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 그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통과시킨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예.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아니 그 내란을 아직까지도 옹호하고 윤어겐을 외치는 사람들이 사법 파괴 또는 사법 장악을 규탄한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생각할까 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말로 사법 장악 규탄을 하고자 했으면 아무리 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했었어야죠. 24시간. 근데 예. 하다 말고 중단시키고 무슨 경북 대구 통합한다고 피켓 또 통합법. 예. 그래가지고선 마치도 그 사법 장악과 관련해 가지고는 심각성이 대구 경북보다 덜한 것 같은 잘못된 또 인식을 주기에 그러네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참 3개월 남았는데요. 지방선거가 네. 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근데 말씀. 저기 혹시 지나가는 차에서 뭐 안 날라왔나? 예 사진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행진을 할 때 사진이 있는데 뒤에 이제 그 윤호개인 지지자들이 합세한 그러한 사진이고 예 태극기도 많이 보이고 또 군복 입은 분도 저 사진에는 없는데 화면상에 이제 군복 입은 분들 저 군인 모자 쓰신 분이 있긴 하네요. 아무튼 여러 지지자들이 윤호개인 지지자들 함께 했던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보셨습니다. 자, 우리 배 수장님. 그러니까 저는 행진, 침묵 도보 행진. 장애투쟁인데 예. 이 장애투쟁이 이 장애 행사는 예. 가령 뭐 마하트마 간디 먹혀요. 그다음에 장애 행사 BTS 먹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무슨 말 되는데. 정치 장애투쟁을 한다는 예. 게 지금 뭐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 저는 정욱임 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심각합니다. 사법 3법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곽상은 의원도 민주당에서 법외국제에 대해서는 표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필요가 여지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뭐
사법부가 완전 무결하다, 성역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좀 더 용의 주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 투쟁을 하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반명을 뭐 해야 되는데 결집해야 되는데 마땅히 방법이 없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저대로 둘 수는 없는데 뭔가 좀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반한 뭔가 좀 사람들이 반할 만한 게 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장애 투쟁 근데 이게 결집이나 동력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장래 이게 수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예. 한 달 안에 6개월 안에 사법 3법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예. 지금 국민에게 많은 피해가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물리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장 내에서 해야죠. 장 내에서 전문가들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예. 이게 이 사법 3법에 대해서 우리가 뭘 따져 물을까 SNS 대응 저는 이런 용의 주도 용의 주도 전략. 장 대표 이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장외가 아니라 장내다. 유산균. 이제 평일이기도 했고 갑자기 잡힌 부분도 있었고 연휴 후에 이제 일정이 있었지만 그 지금 현장에 모인 분들 한 의원들이 한 80여 명이라고 그러고 한 200여 명 정도 이제 당직 당원들 이렇게 이제 모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과 또 비교해 보면 또 이게 너무 적어서 이게 또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리더십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완전 부재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고 대단히 우스운 광경이 펼쳐진 거죠. 네. 당대표가 나가는데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방구 말도 못하는 상황을 이게 당 대표실의 참모든지 아니면 같이 서기로 했던 의원들인지 챙기지 못했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도보 투쟁이지만 여실히 드러나듯이 도로 윤어겐 투쟁이에요. 거의 결합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세요. 성조기를 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떨어져 주세요 막 이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사진 찍히는 건 또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리고 지금 TK 통합법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심지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럼 통일되고 단일한 안을 국민의힘에서 마련해와라. 이게 국회의 입법 과정이잖아요. 근데 장애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사법개혁은 허울일 뿐인 거예요. 왜 윤어겐당이냐. 진짜 사법개혁 3법을 막으려고 했으면 입법 과정에서 대안 내놓거나 뭐가 안 되는지 조목조목 그 과정 중에서 다투고 이 부분을 쟁점화했어야 되는데 법 다 통과됐는데 심지어 대통령도 순방으로 대한민국을 비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항의하겠다고 청와대를 간다?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리더십이 없다. 정 의원님도 더 말씀 주시면 일단 민주당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처럼 이게 이제 당내 갈등을 덮기엔 쇼다 이렇게 평가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당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지금 사법 장악의 시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80년 사법 체제를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을까? 또 충분한 수기가 있었는가? 지금 이제 사법부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데 사법부마저도 진영 논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 개혁에 대한 개혁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입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뭐 소위 상투적인 삼권 분립인데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이 사법부가 이렇게 장악이 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호소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공론화는 그걸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인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너희는 내란당인데 이런 거 하는 게 맞아 그러고 이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당내 갈등을 덮기 위한 쇼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혹시 그 갈등을 덮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개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 하니까 그게 뭔가 먹힌다고 생각을 했고 단식을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이런 하나의 그 장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길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상복을 입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 여당의 원내대표 주장을 또 상당 부분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더십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당 대표가 나와서 하는 행사인데 처음 출발하는 장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낮에 이제 하는 걸 보면. 근데 이제 오늘 어떤 그 도보행진이 한동훈 전 대표 민심 경청 투어가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일 날 또 부산 구포로 맞아요. 방문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해피마켓, 해피 워킹.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 이것이 이른바 반명 반한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조사의 지지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요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모든 조사에서 그래도 최소 30%는 넘어야 양강구도에서 메시지가 먹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소음이 아니라 신호로 전달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단도 굉장히 좀 궁색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와 동행한 사람들은 다 이제 징계를 하겠다고 그러고 이럴 때 오히려 이 장동익 대표가 외쳐야 되는 이야기는 다 통합하겠다. 이제는 선거만 보고 가겠다. 이 만약 행진을 했다면 정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진이 됐을 수 있거든요. 지지율 조금이라도 높여서 있는 이 행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해석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그것을 좀 탈피하기 위한 만보 행진 아닌가, 건강도 챙기고 뭐 이런 의미 아닌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을 간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장애투쟁이 지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비교가 돼요. 또 CBS 우리 한판승부에서 어느 쪽이 더 반응이 좋았냐 어쨌냐 저는 그러기 전에 장 내에서 아이디어를 짜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린 장외보다는 장내입니다. 원내에 있으니까. 장외로 가면 큰일 생겨요. 장 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 오랜만에 윤 전 대통령 근황을 보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죠. 아니 여기 교도관 양반 여기는 뭐 TV에 펜앤마이크 안 나옵니까? 우리 그 전한길 선생이 얼마나 열심히 그 이준석을 제압했는지 봐야 되는데 아이 TV가 없네 이거는 이거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인권 침해? 아유 속이 안 좋네. 아유 속이 안 좋은데 죽이라도 뭐 먹을 수가 없나? 죽을 찾으셨나요?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보수 재건을 위해 확실하게 뛰겠습니다. 저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로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한 전 대표님 박성태 뉴스에 나오셨던데 그래서 선거에 아주 나가시는 감사합니다. 건지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박 앵커한테 얘기 안 해주셨고 계속 질문을 하던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온천천을 걸으면서 차차 생각해 볼 때입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저 그러면 뉴스는- 금정승리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동익입니다. 따라가는 자는 해당 행입니다. 장동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시는 분에 해당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분도 부정선거 토론 열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당초 토론에 나오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안 나오셨고 자 황교안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예. 일론 머스크를 부정하는 이준석은 사퇴하십시오. 전환길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맨하탄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선관위 직원 이름이 깨시, 극시, 깍시, 긱시 이런 부정한 선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에 출마합니다. 선거에 출마하신다고요? 부정 선거를 뛰어넘는 예. 승리를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오랜만이니까 더 잘 들리네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호기 의원님도 그 토론 혹시 보셨어요? 전 다 안 봤어요. 그 일부분이라도 마나톤 프로젝트, 마나톤 프로젝트. 그 여성이 얘기하길래 돌려버렸어요. 메라탄 프로젝트 우리 정호기 의원님 제일 잘하시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핵 관련인데. 그래서 거기서 마나탄 프로젝트 얘기가 나와서 아 이건 확실하다. 확실한 그랬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 이게 지금 뭐 그 같이 그걸 본 사람이 뭐 500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뷰가, 예. 그리고 6시간, 7시간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예. 그 말 잘하는 이준석이 7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예.
제압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고 오히려 전환길이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슈를 해가지고 전환길을 또 한 번 띄워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예. 저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아하. 그런 그 이준석 대표가 차제에 이 토론을 끝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에 낫겠다 했더니 또 그거를 6시간을 보고 나서 되받아가지고 TF 한다고요? 무슨 시스템을 하여튼 참 보면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요. 장동혁 대표는. 네. 너무너무 아쉽다. 이런 아쉬울 것도 없어요. 예상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상대로. 그러니까는 정말 저런 일 설마 저런 일까지 할까 하는 거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부산에 가는데 배 소장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부산 일종의 이 행보인데 예. 대구 경우에도 이제 정면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 없다. 한동훈 전 대표가 노리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제 이른바 TK, PK 전선을 펼치는 것인데 네. 이걸 통해서 난 배신자가 아니다. 윤 어게인을 차단해야 된다고 했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그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서문시장에 갔는데 뭐 위더우니가 됐든 어쨌든 간에 반응은 완전히 또 대구에서? 뜨거웠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대구에 과연 빈자리가 나올까? 지금 최근에 주호영 의원의 반응을 보면 아니 외지인은 와도 대구에서 지지받기 어렵다 아이가 이 이야기는 네. 이거 부산 사투리인데 이거는. 그러네요. 저희도 그 정도 구분은 합니다. 아무튼 계속 해주세요. 네,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대로. 알겠어. 네, 네, 네. 네네. 저희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대구여서 아무튼 계속 제가 성대모사를 한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이 주호영 의원이 출마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산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국민의힘도 쉽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에 16개, 18개 지역구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YS와 연결을 지어. 그러니까 이제 YS 그 이제 당 모가지 방송이니까 당 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닭에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데이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강조했으니까 예. 다큐멘터리도 봤고요. 부산 공략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부산이다. 그래서 이 구포시장이 마침 또 부산 북구에 있거든요. 그 지역구예요. 이른바 시장 투어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온천천 그또 기억이 있죠. 좋았던 기억이 있는 거죠. 금정구 보궐선거에서 이 이른바 한바람을 이끌어냈던. 예. 그래서 부산 출마가 상당히 유력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장님 대변인. 간 보는 것처럼 보여요. 기록 왜냐하면 빼세요. 처음에 올라갔는데. 대구 경북 뭐 갈 것처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대구 경북 통합되면은 지금 대구시장 경북 도지사 두 자리인 게 하나로 되고 그렇죠. 현직 도지사가 어쨌든 있고 현역 의원들이 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지 못하면 아예 자기가 갈 보궐선거 자리가 자리에 안 없으니까. 나오고 근데 대구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보고 그리고 그 다음엔 부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선 전재수 의원이 수사받고 하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국민의힘 그림자에서 선거를 치르는 예. 건데 전재수 의원이 나가겠지 본선행 나갈 거야라고 예측하는 것부터가 예. 좀 국민의힘의 해당 행위다. 뭐 이미 이제 당을 떠났으니까 예.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보수를 재건하겠다고까지 할 정도면 뭘 지르든지 그래도 결기를 보여주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이건 정치인의 언어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간 본다란 말을 송원성 원내대표도 하시더라고요. 저울질한다. 좋게 말해서 포장해봤자 저울질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홍희 의원님도 내정이 있으신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행보 일단 부산 가고 일단 부산이냐 대구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그 지난번에 예. 김영우 전 의원이 예, 그 얘기 대구이다. 하잖아요. 대구다. 아니, 그러니까 대구면 좋은데 예.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예. 안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안 나가도 된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 재건 전국적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예. 나름대로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돌려 말한 것 같아요. 돌려 말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제 우리 장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고 안 들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로 들리는 게 요게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 대구 서문시장도 그렇고 예. 부산 구포시장도 그렇고 딱 지역구가 대구 아니면 부산 북구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지역구 쇼핑 비슷한 거 하는 것처럼 쇼핑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지만 예.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보수는 일단 지금 이런 그 위기 상황 그리고 아무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좀 깃발을 들고 저를 좀 따라주시면 제가 온몸이 가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예. 신명나게. 그런데 보수 깃발을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저를 따르십시오. 제가 가루가 되도록이 아니라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이렇게 이제 본인은 그런 생각이 아닐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느껴지게 되면 일단 여당으로부터도 공격받고 당장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시선이 그 내부가 지금 보면은 제가 보더라도 그 내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본인을 그 상당히 따르는 몇 명의 친한계 외에는 이게 내부에서 확장이 안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 이제 지역구 나가는데 부산 아니면 대구다. 거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인식을 주냐면은 예. 쉬운 데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말 한마디 한마디라든지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좀 더 그 뭐랄까 지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부산 나가면 짧게만 붙으면은 사파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무소속의 그렇지. 한동훈,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까지. 4파전 누가 이깁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10만이 아시겠죠. 칸을 뽑았으면 뭐가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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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망입니다. 자, 실망입니다. 주제를 돌리면 이재명 대통령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를 거쳐 필리핀을 가셨는데 잠깐 나와주시죠. 아무도 없는 쓸쓸한 장동혁 아파트. 아니 장 대표는 본인이 살지도 않는 아파트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팔기 싫으면 예. 놔두는데 이익과 손해는 정부가 정한다.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적인 사회로 가야죠 이제. 예, 한국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 잘 마치시고. 자, 이제 대통령 어제 인사를 했습니다. 장관급, 총리급 인사를 했는데 일단 박홍근 의원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이 발표를 했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청와대에서 기획예산처장을 후보자로 또 발표를 해서 국민의힘은 야 이거 정부에서 후보 정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고 이어서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용진 전 의원, 이병택 하이스트 교수, 남궁범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위촉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 민주당 입장 좀 들어보죠. 교통정리라고 하기에는 선거에 개입한다고 이제 대통령이 관여했다라고 국민의힘 비판이 맞으려면 예. 어느 정도 이제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많이 무르익고 일단 예. 그 선거 열기라는 게 예. 그리고 막 주자로서 되게 유의미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뭐 차기 내지는 뭐 그 다른 차점자를 원해가지고 뭐 선두 주자를 뭐 이제 입각을 시킨달지 뭐 이런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선거 매우 초반에서 이제 경선 우리 합니다라고 했을 때 박홍근 주자를 예. 내각에 입각시켰다고 해서 이게 선거 개입이다는 너무 이제 과도하다. 예. 박홍근 의원은 예결위원장 지냈고 예. 국정조정 기획위원회에서 이 기획예산처의 큰 틀을 마련한 의원이고 민주당의 원내대표였고 또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췄고 적임자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후보 정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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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 정호기 의원님. 정부 여당이니까 좀 갈 자리가 많다. 라는 점. 당연히 정리한 거죠. 예, 당연히 후보 정리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박용진 전 의원도 뭐 예.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많잖아요. 여당에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으면은 표가 적어도 어쨌든 표를 가져가는 표가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거를 대충 그 아무리 그 잔잔바리 표라 전 누구를 지칭한 건 아니에요. 표라고 하더라도 요걸 정리해 가지고 이 표가 그 소위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또는 자기가 특별히 칭찬했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도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건 제 마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실은. 유도했다. 왜냐하면 네. 박홍근 의원이 예. 그 관련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뭐 많은 그 일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 국회에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하고 실제로 기획예산처가 됐든 또는 다른 부처 뭐 외교부가 됐든 간에 예. 그 안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예. 성격이 다르거든요. 예. 그 예를 든다면 무슨 위원회에서 일을 많이 했다 그래갖고 장관 뽑아놨다가 그 장관이 그렇게 아주 혁신적으로 내지는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일을 한 사례가 전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서실장도 했고 합을 맞추기 좋고 또 서울시장 후보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명예롭게 퇴로를 만들어주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부터 그거 잘했잖아요. 예를 든다면 최고위원으로 나왔을 때도 이렇게 지금 당선됐으면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는다든지 같이 유튜브를 한다든지 예. 또는 왜 그 있었는데 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인천 계양을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송일기 전 대표 잠깐 나와주시죠.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맨발 산행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예. 송영길입니다. 아. 맨발로 계양산을 사진 나가고 있어요. 걷고 있습니다. 조발이 오지게 송일기 전 대표. 시렵습니다. 아, 그나저나 내 신발은 누가 가져간 겁니까? 이거 혹시 남준이가 가져간 겁니까? 이 고비마다 제 마음을 다잡게 해준 곳 계양산에서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계양으로 갑니다. 고고싱합니다. 계양산에 맨발 등산.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지 아십니까? 왜 맨발을 가신 거예요, 근데? 아,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선물 안 해주는 박인 그 물병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가 짧게 덧붙여보면 짧게 하십시오. 계양산 저도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요? 저 산이 유명해요. 근데 저거는 말 그대로 맨발의 청춘, 맨발의 연길, 나야 나, 계양은 나야 나. 이 점을 세기를 박는 겁니다. 제가 일요일 날 MBN 출연하라고 그 출연 순서가 이제 앞뒤라서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났는데 예. 아주 확고하더라고요. 저는 계양을이다. 계양을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오. 방송의 내용도 그렇고 확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저는 교통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왜냐하면은 예. 이게 지방선거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전당대회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이른바 친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힘도 필요하다면 저는 8월 전당대회까지 묶어 정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